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245%의 보복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125%의 관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보잉새 여객기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샤먼 항공이 인수 예정이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저우산 보잉 인수센터에서 시애틀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성된 기체의 도장과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반품을 한 것입니다. 비행기 가격이 5,500만 달러인데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1억 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에 항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향후 3년 동안 사기로 한 보잉 여객기는 180대인데 모두 인수를 연기했습니다. 중국은 보잉의 빈자리를 국산 상업용 여객기 C919로 메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의 경우 국내 3대 항공사에 12대 C919를 인도했으며 올해는 30대 이상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민용 여객기는 동남아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C919보다 좀 작은 C909는 19일부터 베트남 비에젯에 임대돼 하노이와 콘다오, 호치민과 콘다오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임대지만 중국 여객기가 베트남 시장에 정식 진입한 것입니다. 이 밖에 C909는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과 라오스에 진출했습니다. C909는 이미 동남아 3개국 15개 노선에 취항해 연인원 25만 명의 여객을 운송했습니다. 여기에다 말레이시아도 중국제 여객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중국 시장의 53%를 점유하는데 가장 큰 시장 파일을 잃게 됐습니다.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 항공산업의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은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헤이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IO로 반중 논객인 카일 베스는 시진핑의 전용기가 보잉 7478이라면서 중국 고위층도 중국산 여객기의 안정성을 우려해 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스럽습니다. 보잉의 여객기는 아직도 중국 항공사에서 가장 큰 함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보잉 747을 지금 당장 급히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중국의 코맥은 보잉 747만한 대형 여객기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꾼다면 에어버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을 고관세로 틀어막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자들이 미국 내 원료 유통업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중국산 원료가 관세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는 곧바로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내 업자와 바로 통합니다. 그리고 중국 업자에게 바로 주문을 하면 원료를 운송료를 포함하고도 관세 전 절반의 가격에 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보이콧 차이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도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티셔츠 제조업자는 이 티셔츠 10만 장을 팔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 직구도 유행입니다. 애플의 무료 직구 앱 가운데 중국 프로그램 3종류가 대세입니다. 1위가 돈왕망, DH게이트, 2위가 타오바오, 4위가 쉬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들 앱스토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합니다. 미국 아마존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조차 입으로는 중국을 비난하지만 중국산 양장을 입었습니다. 세계 히토류 유통량의 92%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자동차, 심지어 F-35 전투기까지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히토류는 6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온갖 브랜드의 상품을 원가에 풀어 전 세계를 폭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싸면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자들까지 미국을 조롱하면서
누가 끝까지 견디나 보자. 해볼 테면 해보자는 스탠스입니다. 세계 최대 경공업 제품 도매상에 밀집되어 있는 저장성 이후의 마켓은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세계 230개국의 팔로를 가지고 있는 이후 상인들은 미국이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니라면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못 팔아도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침에 단체로 아랍어 스터디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중국도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깡패짓에 맞서자는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까오즈 카이, 영어명 빅터 가오라는 학자의 발언이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제이션 싱크탱크의 부주임으로 미국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는 자기가 미국 부통령 밴스의 학교 선배라면서 중국은 미국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까오즈 카이는 중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면서 그 절대 부분의 시간에서 미국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펑황 TV에 출연해 자신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밴스가 중국인에 대해 우매한 샹발라오, 촌놈들이라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CNN의 질문에 중국 중산층의 인구는 이미 미국 총 인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공을 포함한 중국 도시 인구의 수도 미국 총 인구의 3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업화된 나라로 제조업에서 이미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을 합한 것을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국 얘기를 하는 밴스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또 밴스가 예일대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밴스는 계속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밴스가 중국제 아이라이너로 촌스러운 중국 샹발라오 스타일로 화장을 한다는 조롱 영상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밴스가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된통 당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까오즈 카이는 자기가 예일대 법학 박사로 밴스보다 20년 학교 선배라면서 언젠가 학교 홈커밍데이가 열리면 밴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는 충고를 하겠다고 펑황 TV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국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국 중산층의 인구가 이미 미국 총인구 3억 5천만을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농민공을 포함한 중국 도시 인구도 미국 총인구의 3배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 인구 가운데 월수입 얼마 아래인 가난한 인구가 절대 다수다. 중산층은 1억도 안 된다는 내러티브에 익숙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제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엇갈리는 주장이 있을 때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중국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예단해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까오즈 카이는 CNN, CNBC, 알자지라, CCTV 등등 전 세계 뉴스 매체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나름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혐중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는 절대 이름조차 말하면 안 되는 학자입니다. 또 까오즈 카이가 도시 인구를 언급하면서 농민공을 말했는데 한국인들은 흔히 농민공은 중국의 비극인에 모내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도 없는 잉여 인구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쌍한 이주 근로자이긴 한데 거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사실 현명한 정책입니다. 일을 마치면 번 돈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대도시에 살게 해주면 고향이 공동화되고 일하고 있는 도시는 슬럼화됩니다. 정책이라는 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